올 한 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글로벌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 하나로 키워드가 좁혀지더라고요. 네. 바로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증시 안에서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 차기 주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부터 했던 말이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관세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을 24년을 돌아본다면은 M7의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미국의 이제 이 경제 체력이 뒷받침이 되고 또 근데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폭이 어느 정도 실시가 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기술주의 일단 펀더멘탈의 효율화 이것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에 조금 집중한 랠리가 이어졌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과 논 USA가 좀 어느 정도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주가 수익률로 보자면은 뭐 탑클래스권 거기에 따라서 대만의 TSMC 향도 일단 대만 증시가 일단 상승하게 된 원인도 기술주가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이 통화의 완화 정책에 대한 흐름에서 본다면은 재정 적자가 11월 만에 17% 늘어나서 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 3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는요.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국채 발행이 미국 10년 국채의 금리를 또 높이는 영향도 될 수 있고요. 악재는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 부담까지 이어질지 내년도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지는 저는 트럼프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더 크다에 좀 더 한 표 긍정적인 이슈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보는 게 해석이 맞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 악재가 존재하더라도 그래도 트럼프가 1월 20일 본격적으로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정권 제대로 들어오고 나서 관세 정책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미국 시장 안에서 인플레 우려감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플레 우려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제 보조금에서 관세로 바뀐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미국과 미국 이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한 가지 보면 트럼프 이슈 말고 트럼프 이슈 이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 우리가 뭐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랑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취임한 이후에 보조금 정책에서 관세 정책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 미국 자국주의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내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탄력성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그동안 이제 미국으로 들어감으로써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과 한 몸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관세로 바뀌게 된다라면 이제 차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이제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 마지막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2025년에 금리 인하 결정을 4번에서 2번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금리를 줄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는 단계로 봤었습니다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한다라는 것은 관세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100원에 들어왔던 것에 세금을 붙이면 120원이 되니까 결국 미국 내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파월과 트럼프와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파월을 임명한 게 트럼프 일기였었는데 지난 올해 대선 과정에 있어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트럼프가 뭐 금리 인하하지 마라.
아니면 내가 다시 너를 또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 선거 막바지 때 어떤 얘기가 나왔죠? 파월을 끌어들일 수 없으니까 파월의 임기는 2026년까지니까 오히려 파월 후임을 임명을 함으로써 파월의 힘을 끊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또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도 잠잠해졌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내년 뭐 트럼프가 할 일은 지금 많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과의 관계 설정은 취임 이후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파월과 트럼프가 얼마만 어느 선에서 서로 간에 타협을 하느냐. 그래서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한 탄력도 다양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상무장관이 관세를 점진적 추진론자를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거 과정에 있어서 나왔던 그러한 강력한 말들이 정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순화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양스러운 것은 상무장관이 점진적 추진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희망을 걸고 내년에 조금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에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 그동안 정말 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뱉더라도 사실 말만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조금 위협을 주는 거지 이제 이게 정치로 들어왔을 때는 보다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가 그 처음에 썼던 책 이름이 거래의 기술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1기 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난 거래를 즐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 간의 거래, 제가 앵커님하고 어떤 협상을 할 때 네. 앵커님과 지금 이제 제로에서 한 3 정도의 협상을 하고 싶어요. 제 마음에. 그러면 3을 부르겠습니까? 5를 부르겠습니까? 저는 10을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5나 10을 부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5나 10을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얻어낼 거 얻어내고 만약에 상대방이 받으면 땡큐인 거고 그렇죠. 최소한 양보할 거 양보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 있어서 더군다나 선거는 두 가지잖아요. 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뭐 인정해주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으로 어떻게 순화되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다가 정책화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 1기 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정책으로 된 게 불과 50%가 안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좀 했는데 50%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라도 트럼프가 한 말보다는 순화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자기가 1월 20일 날 서명을 하겠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심리적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매를 먼저 맞았다.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뭐 정말 60% 중국의 관세를 때리겠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한 것은 그거보다는 수순화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